이재명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약점이 없냐? 이 사람 정가사범인 거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12개 혐의로 5개 재판받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형수한테 몹쓸 말한 거 다 아시잖아요. 친형을 정신병원에 넣은 것도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도 저만큼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약점이 없다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이재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을 누르고 중도 확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 사람이 때문입니다. 펜앤마이크 방송에서 윤 대통령 화면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전날 밤에 이불킥 엄청 했습니다. 아니 이게 전 사실 이게 사람들 앞에 우는 게 저도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돼 이런 게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안 보이려고 꾹꾹 참는데 전날 영상이 딱 나오는데 그 대통령님을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대통령님을 안고 우는 청년들이 제가 아는 청년들이었어요. 저기 자유대학 청년들, 시국선언했던 청년들, 이 청년들하고 뭐 저도 밥을 먹고 했던 청년들인데 아는 얼굴들이 싹 스쳐 지나가는데 이 친구들이 울고 있고 하니까 이 장면을 보니까 이게 감정 조절을 못해서 눈물이 터졌네요. 눈물이 터졌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아직도 다시 돌려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아신 분들이 연락이 와서 너 공개적인 곳에서 울었, 그럼 확인도 안 했습니다. 앞에 보이면. 근데 슬프죠. 너무나 슬프죠.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텐데 우리 손으로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켰다는 것도 슬프고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이 그만큼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슬프고 우리가 진짜로 약하구나. 이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로 힘이 없구나. 나도 국민이지만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수십만의 국민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뭐 강화문에 그리고 관저 앞에 법원 앞에 하물며 전라도에 대구에 부산에 이렇게 소리쳐 외쳤는데도 저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구나. 그리고 뭐 대통령 지금 하야했다라고 하지만 탄핵을 그들이 시켰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도 이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슬프죠.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는데도 우리들이 힘이 대드릴 수 없어서 슬프고 대래 대통령하고 선을 그으려는 모습에 슬프고 뭐 하루하루 슬픈 것 같습니다. 근데 슬퍼만 해서는 이게 더 답이 없으니까 힘내서 또 싸우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또 그래야 저희들이 국민들과 또 같이 싸우는데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지쳐버리거나 이게 무너지면은 또 국민들도 원동력이 없으시니 국민들께서 이렇게 싸우시는 거에 작은 힘이라도 되자 해서 또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4월 4일, 오늘이 4월 16일이니까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12일이 지났고 그동안 뭐 하여간 약간 무기력증에 빠졌다고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뭐 이런 심정이었는데 근데 또 이게 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냥 대선이 또 6월 3일로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하루를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하야 장면을 보면서 감성적으로는 다 하기 싫고 뭐 무너졌다가 그것도 이성적으로는 야 이거 60일뿐이 안 남았는데 당시 야 이것까지 행정부까지 넘어가면 이땐 무엇으로 막을 수 있나 이거를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를 지금 입법부 하나 장악한 민주당을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막지 못했고 우리가 막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탄핵 국면에서 보면서 사법부까지 어느 정도 민주당이 이미 장악하고 있구나를 느꼈고요. 근데 이제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이건 진짜로 벗어날 수가 없겠는데 이거를 만약에 막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기는 싸움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대통령 탄핵을 100% 막을 수 있어 하고 싸웠던 게 아니라 가능성이 없었을 때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거의 80%에 육박했을 때부터 12월 4일부터 전 싸웠고 그리고 국민들 싸우셨고 점점 많은 국민들이 함께 싸우시면서 이게 대통령 지지율 50% 이상까지 끌어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어떤 누구도 가능성을 보고 싸웠던 게 아니다. 이게 당위적으로 맞는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이게 정의라고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싸웠던 거죠. 지금도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전히 저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 정말로 희박한 확률로 지금 우리 보수정당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역시도 우리는 이전처럼 가능성을 보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지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 법치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고 국민들이 무너지지 않게끔 할 수 있다라는 당위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싸울 명분을 가지고 싸워야 그냥 된다고 포기할 수는 생각합니다. 없으니까. 네, 그냥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럼 다 네. 무너지게 생겼는데요. 지금 이제 더 독하게 싸워야 될 텐데 제가 사실 4월 4일 날 대통령 탄핵되시고 나서 저녁 방송 다들 기피할 때 제가 나가서 이렇게 좀 방향들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매일신문 TV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선에 이기는 거는 대통령 탄핵을 막는 것보다 전 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경선 과정이나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대선 과정에서 우리들이 절대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만약에 분열하면은 다시 결합할 수 있는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많은 후보들 나오지 마라. 후보님들 제발 좀 나오지 마라. 그냥 내 이름 높이려고. 네, 그리고 다음 당권 보려고 이런 의도면 나오지 마라. 진짜로 민주당 이재명과 민주당을 이길 자신 있는 사람들만 나와라. 내가 확고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만 나와서 이 비전으로 경쟁을 하고 이 비전을 통해서 중도 확장을 하고 민주당을 누를 수 있다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면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도 제가 친한 분들도 많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저한테 전화가 왔었을 때 사실상 다 거절했죠. 전원 다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게 탄핵 전에 전화 왔던 분들은 완전히 거절했고 뭐 어떤 캠프들이 뭐 탄핵 전에부터 준비했는지도 알죠, 사실. 네. 그리고 이분들한테도 탄핵을 완전히 막는 게 목표니 진심으로 막는 게 목표니 탄핵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조기 대선 같은 거 준비하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그 캠프들마다 얘기를 했었고 또 지금 이제 탄핵이 되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길 자신이 없으면 나오지 마십시오. 이거 좀 합쳐 주십시오. 라는 것도 계속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지금 일단은 당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필요한데 이 좀 회초리를 드셔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당의 어른들이 누군가는 회초리를 드셔야 되는데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 하야되고 나서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글을 올려도 누구 하나 회초리를 들지 못하고 네,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뭔가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하려고 해도 여기에도 회초리 하나를 들지 못하고 대통령 지금 하야된 게 무슨 정치적 기회입니까? 죄다 튀어나오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회초리를 들지 못해서 여러 방송을 통해서 중진 의원들께서 누군가는 불출마를 택해 주시고 회초리를 드는 역할을 좀 맡아주셔라. 이걸 되게 많이 읍소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정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되지 않았나 정리가 싶어요. 뭐 어찌됐거나 네. 간에 어제까지 후보가 11명 등록을 했지만 네. 오늘 8명으로 압축을 했어요. 네. 결국 이제 양양자원을 넣냐 빼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넣고 네. 8명 이렇게 돼서 지금 8명은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여기가 5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3강 2중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5강이고 그리고 이제 유정, 이철우 또 한 명이 있는데 아니에요. 또 한 명. 약한 후보. 참 모르고 양양자. 저희들도 이름이 바로 안 나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세 명은 유정복, 이철우, 양양자는 사실상 지금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빼고 지금 5명 후보 중에서 과연 4명 안에 누가 들어갈 거냐. 22일 날 결정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다른 세 분 후보들 이름을 바로 못 대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설령 지지율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말로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기꺼이 나오셔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단지 내 인지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국면에서 분명히 국민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뚜렷하게 있다면 또 이거는 좋은 기회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께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시고 그 과정에서 좀 통합을 이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5강이라고 하는데 뭐 3강, 2중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 어렵네요. 그죠? 네. 네, 참 어려운데 뭐라고 말씀드리긴 참 이게 제가 사실은 어떤 방송에서도 이걸 잘 예견을 안 했거든요. 네. 괜히 감정 상할까봐 안 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도 제 목표는 그냥 제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만은 김문수, 나경원, 네 그리고 홍준표, 안철수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나다 순이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이고요. 그냥 4강에서 그냥 깔끔하게 붙었으면 좋겠다, 네라는 생각인데 제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지금 어찌됐건 그 한동훈의 그 지지율을 뭐 부인하고 싶지만
여론조사 결과로는 하여간 오늘 오전에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4등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보수 지지자들께서 좀 직결을 해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이번에 당원 투표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네. 1차에서. 저 1차에서는 그냥 여론조사로만 하는 거죠.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전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후보들에게 좀 원망을 합니다. 후보들이요 다 체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후보로 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룰 잘못했다 그래. 룰 고치라 그래. 이건 체면 문제가 사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원의 권리의 문제였어요. 예, 당원의 권리여야죠. 당원들이 지금 이때까지 당비를 내셨고요. 네. 우리 당을 지탱해 주는 사람들인데 당원을 배제한 채로 지금 경선을 하겠다? 그럼 이 당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당원들은 지금 그럼 그냥 돈 내는 사람이에요. 의무만 있고 권리가 하나도 없다고요. 이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당이 질량이 약해지고 약해지더라.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지난 대선에서 1차에 5대5였어요. 2차에서는 말로는 국민경선이었는데 실제로는 216만 명 정도의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들로 경선을 했거든요. 네. 이거 국민경선 아니에요. 당원이 200만 명이었어요. 여기 플러스 그들이 말하는 권리당원하고 대의원까지 포함하면 이게 얼추 다 당원이에요. 실제로는 당원 투표라고요. 그럼 이게 민주당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약해지는데 당원들의 의견을 계속 담는 민주당은 강해진다는 모범답안이 여기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 오답을 찾아가느냐. 제가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떤 후보들도 이거는 말을 하지 못했죠. 당의 룰에 대해서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당원들의 마음이 당심이 당기지 못한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상당히 높이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고 두 번째는 유승민이 지금 불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유승민 표는 사실상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에게 가기 힘든 표들이다. 자, 그럼 성향상 이 표가 또 한동훈에게 얹혀질 것이다. 라고 보고요. 또 저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세가 분명히 조금이라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본인들이 이번 국면에서 안철수가 굉장히 외면되었기 때문에 사표로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내가 안철수에게 주는 표는 사표가 될 것이다. 그럼 이 표는 마찬가지로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에게 가기 힘든 표들이죠. 그럼 이게 또 한동훈에게 뭉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후보들 난립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했던 것이 한동훈 구조대 지금 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분들의 구도가 될 텐데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싸웠던 분들이 후보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이 표는 그냥 나눠질 간단하게 것이고. 말하면 탄핵 반대냐 탄핵 찬성이냐. 그렇죠. 이렇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표 탄핵 찬성 쪽에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이 있었으니 그렇죠. 네. 그 표가 지금 뭉쳐지는 효과가 나온다. 유승민이 네. 빠지면서 뭉쳐지고 안철수가 이제 4명에서 정리되는 순간 그게 또 몇 퍼센트가 되든지 보태질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처음에 4명을 뽑을 때 안철수가 떨어진다. 그럼 이제 안철수 표가 완전히 한동훈에게 붙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한동훈 무조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결승을 안 가고 여기 50% 넘겨버리는 수도 있다. 네. 네, 이걸 지금 정확하게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 그 최초로 나왔던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약 17% 뭐 이렇습니다. 16% 네.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싸워주시면서 최종적으로 50.01%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게 국민 여론조사로 갔었을 때는 5대5라는 겁니다. 당원으로 봤었을 때는 70% 이상, 75% 이상이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네. 국민으로 펼쳤을 땐 5대5더라. 자, 그럼 이게 한동훈 쪽에 만약에 이 탄핵에 대한 찬성 개념들이 50%가 붙는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는 지금 후보군들이 찢겨질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최소한 3명한테. 자, 그럼 찢겨진다라고 했을 때 약 17% 정도씩 찢겨진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여기가 만에 안에 50%가 넘어버리면 결승을 못 가는 구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직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4명이 되고 나면 50대 50으로 가는 거. 4명이 됐을 때 가반수가 안 나오면 가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결승을 2명이서 넘어가게끔. 네. 네. 근데 4명에서는 50대 50으로 당원 50 네, 5대5로 갑니다. 5대5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당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보수 지지자분들께서 절대로 여론조사 전화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모르는 번호 02070으로 오는 번호들을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다 받아내라. 받는 것들이 내가 업무중이든 씻고 있든 뭘 하든 이걸 받아야 된다. 핸드폰 번호 아닌 번호 다 안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꼭 받아야 된다. 02070 번호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캠페인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
탄핵을 반대하셨던 분들,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분들끼리 후보들 흠집내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네,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 선배님하고 저랑 우리가 같은 입장이었는데 서로 이겨보겠다고 막 싸우다 보면 우리는 네. 나중에 결합을 하는데 저희의 지지자들이 결합을 못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경선의 문제점이 그렇죠. 그거죠. 그러면 네. 야 너무 세게 싸우면. 강용석이 김민수 욕했지. 난 차라리 투표 안 할 거야. 이래버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게 합쳐지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선 과정에서 지금 같은 목소리를 내왔던 분들은 최대한 갈등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이 서로 안아낼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을 좀 치러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네. 김문수 후보가 1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1위인 거는 뭐 지금 뭐 네. 몇 달째 계속되는 현상이니까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데 김문수 후보가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는 거는 이제 그 막상 한참 좋았었는데 네. 후보로 출마하면서 몇 가지 발언도 그렇고 약간 이 동선도 그렇고 조금 지지자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네. 4강에 들어가면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당원 50%가 확정된다는 거에서 하나가 변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의 지지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지지율을 보면 한덕수 총리가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어제 오늘 어제 공정조사 오늘의 네. 조원 CNI 조사 모두 다 한덕수 총리를 여권에서 1위 후보로 이제 여권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네.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쪽 우리 쪽에서 그 지지율 1위로 적합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위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이때까지 여론조사는 보면요. 계속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당내 경선으로 들어가면 대상자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한덕수에 대한 지지율이 분산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한덕수의 지지율이 한동훈한테 갈 거냐? 안 가겠죠. 음. 그럼 한덕수의 지지율이 안철수한테 갈 거냐? 안 가겠죠. 그럼 결국에는 한덕수의 지지율은 나경원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에게 쪼개질 것이다. 네.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때까지 나왔던 것보다 지지율들이 상승 효과가 분명히 발생을 하겠죠. 지금 이 세 후보군은 네. 발생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변수는 김문수 장관께서 지금 아까 방금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처음 출마 선언부터 약간 이렇게 지지자들과 다른 결을 말하지 않았나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다. 혼란을 겪죠. 예, 왜냐하면 내 지지자들이 뭘 원하는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이걸로 갔을 때 요거만 갖고 되겠나? 중도 확장이 되겠는가? 이 고민 때문에 지금 다들 흔들리시는 거거든요. 그럼 자고 우면도 나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만큼은 지금 왜 이 선거가 빨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건 지금 가치 전쟁이었고요. 체제 전쟁이었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수많은 대한민국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수면 위로. 네. 그럼 이걸 통해서 지금 우파 국민들이 집결한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집결한 겁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최고의 지지율을 찍은 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탄핵 국면에 들어가서라는 것은 보수 지지자들이 그만큼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꼈다는 것인데 이때도 이 주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건 옳은 소리를 내려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소리를 내려고 하면 중도 확장이라는 것이 내가 이걸 계속해서 좌클릭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중도 확장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책을 통해서 저들에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매력 있는 정책을 어필한다면 이게 곧 중도 확장이다. 결국에는 51% 나오면 이기는 게임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들이 지금 마지막 대통령 지지율이 50.01%라고 하면 5대5라고 봤었을 때 여기서 1%, 2%를 움직이면 되는 싸움인데 이게 내가 4로 한 걸음 가서 이재명이 윤 대통령이 51% 얻은 게 중도 확장을 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늘 하는 말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했던 게 우클릭을 해서 그러냐. 네. 그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좌클릭을 해서 대통령이 2번이나 당선됐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이재명이 주 4일제를 얘기했네. 근데 제가 이거 주 4일제 발표할 때요. 그때 제가 그날 방송에서 그랬거든요. 우리 당이 분명히 주 4.5일제를 얘기할 거다. 근데 이게 지금 나와요. 이런 것들이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전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캠프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네.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우리가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럼 이때일수록 우리들은 왜 반도체법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특성화되어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차별화가 필요한 것인지, 왜 유연한 근무제가 필요한 것인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금 외국들과 기술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 경쟁 우위를 서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이때 4.5일제가 지금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아니면 지금 특수한 집단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정말로 밤새서라도 연구를 하고 국위 선양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파는 이 주제를 피하고 있다 지금. 진짜 국가 발전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제 자체를 피하고 있다. 그럼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중도를 끌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약점이 없냐? 이 사람 정가사범인 거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12개 혐의로 5개 재판받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형수한테 몹쓸 말한 거 다 아시잖아요. 친형을 정신병원에 넣은 것도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도 저만큼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약점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살인죄가 아닌 이상 정가 하나 더 나와도 그러려니. 그리고 이 사람 무슨 범죄 혐의가 또 나와도 그러려니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약점이 없다 봐야 됩니다. 이 정도로 나쁜 놈인 게 오픈이 됐는데도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거는 이재명을 지금 까가지고 뭐 특별히 더 나아질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이 전략을 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을 지금 더 까봐야 이건 승리 전략이 아니다. 얘는 깔 만큼 다 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이재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을 누르고 중도 확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 사람이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제적으로도 무식한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발언 얼마나 무식합니까? 네, 그럼 기축통화, 엔비디아 뭐 네.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은 후보의 역량으로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1대1로 붙었을 때 이게 지금 모든 국민이 보는 대통령 토론회에서 이 사람은 정말 바보로 만들 수 있고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는 대상일 정도로 무식하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거에서는 지금 확고하게 후보들이 그간 생각해왔던 대통령을 나가는 사람이라면요, 저는 기회를 봐서 나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수십 년간 단련돼 있고 연습돼 있고 그리고 생각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경제, 군사,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자기의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통령 선거에서 아시겠지만은 질문 주면 답변 시간 2분뿐이 더 됩니까? 이 2분 안에 내가 진짜로 내 철학을 다 담아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국민들이 매력 느끼는 거예요. 근데 보좌관들이 적어준 거 계속 쭈절쭈절 외우다가 떠듬 거리니까 이거 매력을 못 발산하는 거 아닙니까? 2분 안에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어떻게 2분 안에 그럼요. 해요? 그러다가 네. 뭐 질문하면 또 이상한 얘기야. 기축통화 이런 얘기 하고요. 그럼 이게 사실 이재명은 써준 거 외워서 떠든거릴 것이고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답변을 못할 5분짜리 지식일 것인데 우리 보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쾌하게 내가 훈련돼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나간다면 이재명은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는 대상이다. 아주 쉬운 대상이다. 근데 좌파 세력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공부한 사람들, 많이 연구한 사람들, 고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나오면 이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이게 헛똑똑이다. 이게 입만 갖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대선 토론회에서 얼마든지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니 저는 훈련된 사람이 우리의 대선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민했던 사람들. 지금 보좌관들이 적어준 거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모든 사회 문제들이나 경제 문제, 국방, 외교에 대해서 고민해왔던 사람들이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철학이나 생각들을 말함으로써 이재명을 누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몇 가지만 전제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희망을 버릴 수 없으니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싸워야 되는 것이니 그 가능성을 1%, 2%라도 올려나가 보자. 이 경선 과정 중에. 네.